여러분, 혹시 아직도 날면도기로 면도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이 비슷할 겁니다.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처음 쓰던 걸 계속 씁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학생 때 처음 잡은 날면도기를 거의 2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썼거든요. 그런데 20대가 넘어가면서 수염이 억세지고 숱이 많아지면서 면도는 점점 스트레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시가 바쁜 아침마다 따뜻한 물로 수염을 불리고 쉐빙폼 바르고 면도날 헹구면서 피부는 따갑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너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면도를 했는데도 오후가 되면 턱이 까맣게 올라오고 특히 수염 자국, 이게 생각보다 사람 인상을 굉장히 지저분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생각했습니다. 그냥 수염 제모 할까? 이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동안 무려 13번이나 레이저 제모를 받았습니다. 문제는요, 고통이 상상 이상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늘 뭉텅이로 얼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참고 돈도 꽤 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애매하게 남아버린 겁니다. 진한 수염은 줄였는데 군데군데 애매하게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면도를 안 하기엔 지저분하고 하기엔 또 애매한 상태, 진짜 귀찮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전기 면도기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원래 전기 면도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절삭력 약한 거 아니야? 괜히 비싼 돈 들였다 날리는 거 아니야? 결국 다시 날면도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직접 제품을 써보고 면도기의 원리부터 가격 비교까지 해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20년 동안 쓰던 날면도기를 버리고 결국 전기 면도기로 갈아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공돌이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에서 자라나는 수염은 구리철사처럼 억세다고 합니다. 진짜 사실일까요? 수염을 자르는 것 같이 구리를 측면에서 자르는 전단 강도는 165메가파스칼입니다. 머리카락 전단 강도는 170메가파스칼로 실제 같은 굵기의 구리선과 맞먹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하지만 수염이 물을 흡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염은 수분을 머금으면 부피가 약 20% 팽창하고 훨씬 부드러워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면도를 하면 건조할 때보다 약 70% 적은 힘으로 수염을 깎을 수 있습니다. 세안 후 면도를 권장하는 공학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강철 면도날이 수염을 깎고 무뎌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수염의 가장 단단한 부분의 강도가 170메가파스칼로 8700메가파스칼인 면도날보다 무려 50배 더 약합니다. 이렇게 강철 면도날이 50배 약한 수염을 못 깎고 무뎌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뾰족한 면도날이 마모되어 칼날 끝이 둥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MIT의 연구팀이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이와 다른데요. 면도날을 반복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는 양을 측정했습니다. 실제로 1번, 5번, 10번을 반복 사용했을 때 면도날의 마모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도날을 현미경으로 이용하여 가까이서 보면 생각보다 울퉁불퉁한데요. 심지어 새로운 면도날도 울퉁불퉁합니다. MIT 연구진은 이러한 비균질한 강철로 인해 특정한 부분에 응력 집중이 생긴다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이 비균질한 구조의 약한 부분에서 수염을 반복적으로 깎았을 경우 날의 이가 빠지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추후적으로 연구팀은 면도날의 강철 소재의 균질성을 강화해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면도기는 날카로운 금속날에 직접 전단을 통해 피부 표면과 직접 접촉하여 수염을 깎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빙폼을 발라 금속과 피부 사이에 마찰 계수를 낮춰 미세 상처 발생 확률을 낮춥니다. 그런데 날면도기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데요. 날이 많아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날이 면도를 시작합니다. 피부를 깎는 과정에서 피부에서 수염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수염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 다음 날이 수염의 더 밑부분을 깎습니다. 그리고 각 날면도기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염을 무엇보다 짧게 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죽 면도날이 한 번 면도하는 것은 5번 면도하는 것과 같으므로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수염을 짧게 깎아서 남은 털이 모공 안으로 파고들거나 또는 모공 안쪽에서 자라 면도 부위 중 일부가 여드름처럼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그로운 헤어라고 부르며 면도하는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 어디든 털을 짧게 깎으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면도기는 망, 포일 뒤에 숨겨진 내분할이 움직여 간접 전단과 진동 에너지를 통해 작동합니다. 외부망의 구멍 사이로 수염이 들어가면 내부의 가동날이 외부의 망과 밀착되어 과일처럼 자랍니다. 면도기가 더 잘 깎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피부 각질까지 깎아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일 아침 얼굴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금속날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얇은 망이 격리막 역할을 합니다. 전기 면도기의 망 두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얇아졌습니다. 이는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수염 뿌리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공학적 한계치를 도전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브라운은 최대 0.05mm까지 부드럽게 절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시리즈에서는 피부 표면을 아래로 눌러 최대 마이너스 0.01mm까지 즉 피부 표면 아래까지 절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모터의 진동을 이용해 수염을 세워 절삭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절삭력의 경우 50만 유튜버 노서치에서 테스트를 참고했을 때 육안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염을 손으로 만져봐야 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날면도기는 사용자의 손기술에 의존하지만 전기면도기는 헤드가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어 헤드 자체가 360도 혹은 다축으로 움직이며 얼굴의 곡면을 따라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합니다. 이는 피부에 가해지는 수직 항력을 분산시켜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날면도기로 면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따뜻한 물로 3분 정도 수염을 불리고 면도기를 예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샤워 도중이나 샤워 직후에 면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쉐빙 폼을 바르고 먼저 순방향으로 그리고 역방향 순서로 면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면도날을 자주 씻어주며 마무리로 잔상처 소독과 피부 진정을 위해 애프터 쉐이브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하루 면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라면 남성이 평생 면도에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2000시간 이상이죠. 일수로 환산하면 무려 80일이 넘습니다. 출근으로 정신없이 바쁜 아침 시간에 무엇보다 귀찮을 수 있으며 피부 자극이 계속되며 특히 실수로 얼굴을 베이면 또 약을 바르고 밴드를 찾아 붙여야 하죠. 하지만 전기면도기는 어떨까요? 날면도기와 같이 수염을 따뜻한 물로 불려줘야 할까요? 그런데 전기면도기는 건식면도를 할 때는 오히려 수염을 불리는 작업 없이 바로 면도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살짝 부어오르기 쉽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기면도기는 빠른 시간 안에 면도를 피부 자극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식면도이기 때문에 거실이든 차든 어디든 장소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습식 면도까지 가능해서 좋아하는 면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도기와 면도날이라는 마케팅에서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본체인 면도기는 저렴하게 보급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 면도날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프린트와 잉크 카트리지 사업 모델의 시초가 바로 면도기였습니다. 위 사실이 진짜일까요? 실제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산이 복잡하지 않도록 쉐빙폼과 세정액은 제외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전기면도기의 본체 가격은 비싸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브라운 전기면도기를 기준으로 면도날의 경우 18개월에 한 번 교체를 권장합니다. 날면도기의 본체 가격은 저렴하여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날면도기의 면도날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면도기와 비교하기 쉽도록 18개월 동안 교체 비용은 총 9만원으로 전기면도기의 면도날 5만원보다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면 면도날의 가격이 전기면도기보다 날면도기가 비싸서 오래 쓸수록 총 비용이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6년이 지나게 되면 전기면도기의 총 비용을 넘게 됩니다. 면도기와 면도날이라는 마케팅 용어 진짜였습니다. 물론 전기면도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날면도기보다 절삭력이 아쉬운 건 사실이며 특히 회전식 전기면도기를 사용한다면 원을 그리는 형식으로 면도를 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데 적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사람의 피부 상태, 수염의 타입에 따라 전기면도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대안은 평소에는 피부 자극과 귀찮음을 줄이기 위해 전기 면도기를 주로 사용하다가 소개팅이나 결혼식 같은 중요한 날에는 가끔 날 면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으로 바쁜 아침, 빠르고 피부 자극 없이 수염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면도기를 선택해보세요. 혹시 전기 면도기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내 얼굴에 맞는 전기 면도기를 고르는 방법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면도에 대한 더 좋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